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 특강 영어 12강 어휘 파트에 나오는 엑서사이즈 4지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문에 네모칸 되어 있는 것은 빈칸 나올 만한 부분, 밑줄은 문법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1번은요. 살짝 난해한 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표시해 두시고요. 표시해 두시고요. 좀 심층적으로 읽어주시면 좋아요. 그냥 이 문제를 맞았다고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특히 내신 대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학생들이라면 좀 읽어보시면 좋아요. Our brains evolved. 우리의 뇌는 진화했습니다. 언제? Food was scarce. scarce는 부족한이잖아요. 식량이 부족할 때 진화했대.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잘 생각해봐요. 먹을 게 없는데 진화했다? 아니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진화했느냐? 사실 이런 소재는 그동안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요. 우리도 돈이 없으면 여러분 용돈이 만약에 부족하면은 그때부터는 막 머리 굴리죠. 어떻게 하지? 이 없는 돈 가지고 쪼개 쓸 것이냐. 그 생각하시면 돼요. 식량이 부족할 때 뇌가 진화했으니까 머리를 많이 썼대요. 그럼 왜 그러냐? 따라서 we are compelled by our genetic heritage. compell은 강요하던데 지금 통틀죠? 우리는 강요당합니다. 우리의 genetic 유전적인 heritage는 유산이죠. 유전적 유산. 뭐 그냥 유전자라고 할까요? 뭐 하도록? to eat, 먹도록. 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앞에 compel이라는 동사 때문인데요. compel, 강요하다라는 동사. 또 force도 강요하다라고 쓰이잖아요. 얘네들은 원래 오형식일 때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러면은 목적어 투부정사대로 강요하답니다. 수동태로 바뀌면은 be compelled 플러스 투부정사죠. 그래서 얘도 좀 가볍게 약간은 가볍지만 조심해야 돼요. Whatever, 무엇이든지 먹도록. And whenever possible, 가능한 언제든지 먹도록. 그러니까 whatever는 eat의 목적으로 쓰인 거고요. Whenever possible은 eat를 자동사로 보고 그냥 따로따로 쓴 거죠. 문법 문제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은 whatever 대신에 no matter what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겠죠. no matter what은 쓸 수가 없어요. whatever를 no matter what으로 바꾼다고 배웠는데 그거는 부사절 때고요. 지금은 명사 eat 다음에 목적어 나와야 되잖아요. 뭐든지를 먹는 거니까. 여기는 명사 역할이기 때문에 no matter가 안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 원래 whatever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it may be가 생략이 돼 있죠. 즉 그 먹는 게 뭐든지 뭐가 되든 그 무엇이든지 이거고요. whenever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원래는 whenever it is possible이겠지만 주어 동사는 생략이 됩니다. Animals have a tendency. 동물들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eat. 먹는. 투부정사금이죠. A great deal of food. 많은 양의 음식을. When 언제? Tasteful is readily available. 맛있는 음식이 readily,는 쉽게. 쉽게라고 보통 해석을 하죠. 원래 준비된 거지만 쉽게 이용 가능할 때 많이 먹어요. 뭐 여기서 동물이라고만 말했는데 야생동물하고 우리가 가축으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하고 다르잖아요. 강아지를 키워보신 우리 친구들은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강아지들이 맛있는 게 있으면은 이용 가능할 때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배고파서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원래 식탐이 있는 애들이 아니라면 뭐 동물농장 같은 프로그램 보다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인간 주인이 줄 때만 먹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뒤집으면은 자기가 언제 음식을 먹을지 불확실하죠. 그래서 있을 때 많이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걸 가지고 다시 돌아가 보세요. 우리의 뇌는 먹을 게 부족할 때 진화한 게 왜 그럴까? 부족할 때 아까는 머리를 쓴다고 얘기했대. 여기 내용상으로 말한다면은 더 먹으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머리를 쓴다는 얘기고요. In addition, 게다가 연결로 나오고 We also subconsciously 잠재의식적으로 우리는 prevent others from taking our food source. prevent A from B 많이 나오죠. A가 B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식량 공급원을 가져가는 것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네요. We defend our access to tasty food. access 다음에 to 써서 어디로의 접근이죠.
우리의 맛있는 음식으로의 접근을 우리는 defend, 방어합니다. 언제? When it is within eat reach. 그것이, 즉 맛있는 음식이 within reach면은 손이 닿을 곳에, easy, 그럼 쉽게 손이 닿을 곳, 그냥 가깝다는 얘기죠. 손만 뻗으면은 먹을 곳에 있는 곳 있잖아요. 자, 그리고 it's at risk of being consumed by other humans.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어. 주어 누구예요? 아까 it이 누구예요? tasty food잖아요. consume, 소비된다는 말은 먹는 것이죠. 수동태 썼고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음식이 다른 사람들이 먹을 위험에 있을 때 그때 뭐 한다고? 지킨다는 거죠. 여기는 동명사에 수동태를 썼네요. 형태를 조심해야 돼요. 동명사에 수동이 들어갔어요. 당연히 food가 주어니까 consume 되는 것, 전치사 뒤니까 동명사죠. being 써야 되고요. Studies have shown that 연구들은 보여줬습니다. 대절 humans will eat more. 사람들은 더 많이 먹을 것이다. 참고로 이때 will은 그냥 단순 미래가 아니라 의지죠. 의지를 가지고 먹을 거예요. When more food is available, 더 많은 음식이 이용 가능할 때. Even when, 심지어 뭐뭐 할 때도 라고 해도 되고 그냥 although로 비록 뭐해도 그 음식이 still, 밑에 있죠. 상해. 또는 otherwise unappealing, 어필이 매력적인 거니까 unappealing, 맛없어 보이는 거죠. otherwise는 단독으로 쓸 때는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라든가 다른 면에서인데 or랑 같이 써도 그냥 or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or, otherwise 같이 쓰기도 합니다. 거의 그냥 or랑 같아요. 별 내용상의 차이는 없죠. 상한 음식이어도 일단은 많이 먹을 수 있으면 더 먹는다는 거네요. For the more 연결로 또 나오죠. 게다가 even if you point out others, point out은 지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을 비록 해도 대절 어떤 것을 the food is stale, 음식이 상했다든가 아니면은 두 번째 대절 they have eaten more than, 더 많이 먹었다는 거야 이미. their fair share, 그들의 공정한 몫이니까 원래 먹어야 되는 5명에서 5분의 1씩 먹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많이 먹은 거잖아요. 그런 걸 비록 지적을 해도 이러고 나서 여기 주절로 가는 것이죠. 참고로 지금 보시면은 대절이 2개 나오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때 두 번째 접속사 that은 생략을 하면 안 되죠. 생략을 하면 안 돼요. 없어져 있으면은 밑줄 쳤을 때 틀린 거고요. 그럴 때 그들은 continue to eat, 그래도 계속 먹어. 상한 음식이야 라고 지적해도 계속 먹는데요. 계속 먹는다는 얘기가 바로 지금까지 맥락이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먹을 수 있을 때 먹으려고. Our biological reluctance to consume tasty food to completion, 여기까지 주어네요. 우리의 생물학적인 reluctance, 꺼리는 것, 이게 주어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reluctant 다음에 투부정사 쓰죠. 맛있는 음식을 소비. 그 다음에 to completion은 completion이 완성, 완료, to, 이 전치사 to가 결과가 돼서 뭐 하나의 수거로 굳어졌는데 사실 이걸 수거로 외울 필요가 없죠. 끝까지죠. 뭐 끝까지 complete 할 때까지니까. 맛있는 음식을 끝까지 먹으려는 걸 그거를 꺼리는 게 way, outweigh, 이런 거 문법으로든 어휘로든 조심해야 되거든요. 동사에서 out을 앞에 붙이는, 즉 접수사가 out이 붙는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out을 접수사로 붙은 동사들은 첫 번째, 원래 느낌이 out이라는 게 벗어나는 거잖아요. 바로 outside의 느낌으로 쓰는 단어도 있고, 사실 이거는 어렵지 않죠. 또 하나는 초과죠. 초과. 목적어보다 더 많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초과라기보다는 누구보다 더 많이. outside의 의미를 쓰는 거. 자, 몇 개 적어봤는데 out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outcast, 바깥으로 던져, 추방하다. outsource, 바깥으로부터 공급해와. 그래서 요즘에 outsourcing이라고 뭐 흔히 쓰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위탁한다든가, 위탁이라고 하죠. 위탁한다든가 남의 거 배우는 거. 그 다음에 outlaw, 법 밖에 그 금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바깥이라는 그 느낌이 그대로 있는데 밑에 거 보시면은 outnumber, 목적어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초과죠. outgrow, 내 몸이 옷보다 더 커져서 몸에 안 맞아. 초과죠. outperform, 목적어보다 일을 더 잘해요. outlive, 목적어보다 더 오래 살아요. 이런 것들은 초과의 느낌이죠.
접주사 out의 느낌 이런 거. 여기서 outweigh가 뭘까? weigh는 무게가 나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무게를 한자로 중자가 들어가서 out하고 합치면은 누구누구보다 더 중요하다죠. 누구누구보다 더 중요하다. 그 비중이 있다 이런 말이죠. 타동사예요. 아까 out으로 시작하는 동사들의 특징이 타동사죠. 그 뒤에 대는 쓰지 않아요. 다시 읽어보면은 맛있는 음식을 끝까지 먹으려는 그 우리의 꺼리는 행동은 더 중요합니다. Any opposing cognitive 어떤 반대되는 인지적 혹은 motivation 동기 요소들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요? 지금까지 말한 게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꺼렸어요? 틀렸죠? 정답은 4번이었죠. 보통 반대말이 뭐 reluctance의 반대말이 willingness 의지가 되죠. EBS 교재 참고서에는 drive로 바꾸는 게 좋다. drive는 충동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먹고 싶은 충동. Even after we have gained a lot of weight. 우리가 살이 많이 찌는, gain weight 살찌는 거죠. 많이 찌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몸은 want to gain more. 더 많이 얻으려고 한다. 그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가장 중요한 문장은 그 처음에 두 줄 있죠? 처음에 두 줄을 topic sentence로 묶어서 잡아보시고요. 요약문을 한번 적어봤는데 유전적으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또 지속적으로 먹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기 먹을 거를 지키려는 게 굉장히 강하다, 본능적으로 이건데 좀 더 줄이면은 어떻게든 식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우리 유전적인 본능. 물론 이제 맛있는 이란 말 들어가면 더 좋고요. 이거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네, 1번 설명 마칠게요. 2번 보겠습니다. The world is shrinking in many ways. 이 세상이 shrink, 축소되고 있어요. 축소하고 있어요. In many ways. 많은 방식으로 해도 되고 많은 면에서. 뭔 얘기인가? 일단 주제문이고요. 가끔 제가 주제문 표시 까먹으니까 미리 하고요. For better or worse. 좋든 나쁘든 이란 말이죠. 좋든 나쁘든 satellite television, 위성 텔레비전이라든가 모바일 폰 네트워크, 우리 스마트폰 네트워크나 인터넷 이 모든 것들이 have created condition 어떤 상태 조건을 만들었죠. 그 조건은 for instantaneous and frictionless communication. 인스턴트와 instantaneous 비슷하죠? 즉각적인, 그러니까 바로바로 연락되고요. 마찰이 없는, 프리가 없는 이죠. 마찰이 없다는 게 스무스한 거죠. 매끄럽게 소통이 되는. 요즘에 뭐 전화다 끊기고 이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 있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인터넷 같은 거 덕분에 만들어졌고요. Spatial distance is no longer. Spatial은 space의 형용사인데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space의 형용사가 여러분 이제 두 개를 외우셔야 되는데 하나는 방금 보신 spatial이고요. 또 하나는 spacious가 있거든요. 또 같이 공부하면 좋은 게 템포가 들어가면 시간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템포 잘못 썼네요. temporal이라는 단어가 있고 temporal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 먼저 spatial은 그냥 공간의라는 뜻이에요. 공간과 관련된. 하지만 spacious는 넓은이죠. 공간이 넓은 거. temporal은 그냥 시간의라는 말이고요. 시간과 관련된. temporal은 여러분 일시적인이라고 아마 외웠을 거예요. space의 형용사 spatial, spacious 다르고요. tempo의 형용사 temporal과 temporally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spatial distance, 거리, 공간상의 거리가 no longer, 더 이상 뭐가 아니냐? decisive hindrance for close contact. 조금 어렵죠? decisive는 결정적인, 바꿔 말하면 중요한, hindrance는 방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필수 단어죠. hinder라는 동사의 명사형이고요. 그건 왜? 서로 밀접하게 컨택트, 접촉하고 연락하는 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게 노런 거. 더 이상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지는, 우리나라에서 저기 영국 사는 사람 멀리 떨어지는 게 이게 서로 가깝게 연락하는 거를 더 이상 방해하지 않고요. New deteriorated social networks. 단어 밑에 있죠. 그 테러가 들어가면 이제 영토거든요.
D이니까 벗어난 거죠. 새롭고 탈영토화된. 탈영토화 한글로 보고 좀 생각이 돼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라든가 또는 virtual communities 가상의 커뮤니티 뭐 인터넷에 여러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have developed 발달했어요. 거꾸로 읽으면은 소셜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공간상의 거리는 이제 중요하지 않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소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클로즈 커넥트가 가능하죠. 그래도 한번 빈칸 예상해 보고요. At the same time, 그와 동시에 이것도 연결하죠. Individuals have a large palette of information. 사람들은 더 많은, 더 커다란 정보의 palette, 우리 뭐 물감 그리는 palette, 문맥상 범위겠죠. 더 큰 범위의 정보를 가지게 돼요. To choose from. To choose from까지가 앞에 있는 information을 꾸미는데 그냥 to choose가 아니라 from이죠. 그 많은 정보 중에서 골라야 되는 정보니까 from 붙죠. 뭐보다 they previously did. 그들이 예전에 했던 것보다. 했다? 뭘 했다? 네, 바로 위에 have 있잖아, have. 여기는 원래는 had였겠죠. had의 대동사 did로 바뀐 건데 뭐 대동사 문제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좀 조심히 보시고요. The economy is also increasingly globally divided. 부사가 두 개나 들어갔네요. 경제는 또한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눠지고 있대요. 뭐 아시아 경제, 미국 경제 이런 건가요? In the last decade, 지난 수십 년 동안, 에서부터 수십 년, transnational companies, 국가를 초월한 거니까 뭐 다국적이라고 하면 되겠죠. 초국가적인 해도 되고요. 다국적 기업들이 have grown exponentially in numbers, size, and economic influence.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어요. 숫자에 있어서, 즉 기업 개수도 늘어났고 사이즈도 커졌고 경제적인 중요성에 있어서도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다. 우리도 뭐 삼성, 기아 많잖아요.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and monetary economies. 캐피탈리스트는 자본주의죠. 캐피탈이 자본이잖아요. 자본주의의 모드, 방식, 생산과 마너터리는 금전적인이죠. 즉 화폐 경제죠. 머니가 들어갔잖아요. 단어에. In general, 전반적으로 이거고요. 자, 이것이 즉 생산의 자본주의적 수단, 또 하나는 화폐 경제, 이 둘이 have become nearly universal. universal 참 많이 나오죠. 보편적인이잖아요. 거의 보편적인 게 되었다. 즉 보편화되었습니다. In the 21st century, 지금 우리 21세기에는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게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생산한다.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은 능력껏 많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 경제. 뭐 이미 우리가 다 의뢰 그러느니 자리 잡은 건데 이것이 이제 보편화가 됐는데 자본주의하고 상대적 개념이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1990년쯤 다 이제 거의 종말을 기했잖아요. 북한을 뭐 공산주의 국가라고 부르기도 이제는 좀 이상한데 아무튼 자본주의 방식이고요. In politics as well은 또한이죠. 또한 정치에서 global issues increasingly dominate an agenda. 전 세계적인 이슈가 점점 더 dominate, 지배합니다. agenda는 안건이죠. 안건을 지배한다는 말은 주요 안건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즉 한국의 정치에서 한국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도 같이 다루고 이런다는 거. 특히 미국이 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Issues of war and peace. 전쟁 문제나 평화의 문제. 전쟁과 평화의 문제, the environment, 환경, poverty, 빈곤, 이 모든 것들이 are all of such a scope. 바로 그런 범위를, 이게 뭘까요? 비동사가 보이죠? 그 다음에 of가 보이죠? 비동사 플러스 of가 되면은 of가 뭐뭐의 소유 관계니까 그냥 have라고 읽으면 돼요. have라고 읽으면 됩니다. 됐죠? 바로 그런 범위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범위가 뭐예요? 바로 저기 글로벌이죠. 글로벌. 그리고 involves so many transnational linkages. 너무나도 많은 다국적인 연관관계를 포함한데 그 다음에 so that이 보이죠? 너무 많이 포함해서 they cannot be handled satisfactorily. 만족스럽게 다룰 수가 없어요. 수동태 쓰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By single nations alone.
단 한가의 한 국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혼자서만 만족스러울 정도로 100% 처리할 수가 없어. 모든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국제무역도 많이 하고 국가 간의 조약도 많이 맺고 그러다 보면은 단독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 많잖아요. 팬데믹스. 네, 우리 이제 그 코로나 같은 게 팬데믹이죠. 유행병이나 international terrorism, 국제적인 테러, 뭐 남의 나라 가서 테러고 이런 것들이 also transnational problems, 역시 다국적인 초국가적인 문제인데요. which부터 꾸미네요. 그런 문제들은 can only be understood, 오직 이해가 될 수 있고 수동태, addressed, 처리될 수 있어 수동태. through 뭘 통해서 international coordination, coordination은 뭐 그냥 간단히 말하면 조화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 코드를 맞추는 것, 협동이라고 읽어도 되겠죠. 읽어봤는데 여러분 풀어보시니까 몇 번이 의심스럽던가요? 정답은 2번이죠. 경제가 서로 나눠졌다라는 말 다음에 다국적 기업이 나오잖아요. 다국적 기업이면은 국가 간의 디바이드가 아니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EBS 해설지에서는 인테그레이트 통합으로 바꾸라고 여기 있잖아요.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이라는 말도 결국은 디바이드 반대고, 정치에서도 글로벌 이슈를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환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드가 되면은 맥락이 다 따로 놀아야 되니까 정답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2번 설명 마칩니다. 3번 질문 같이 볼까요? You could think of a fluence as. think of A as B 하면 A를 B로 생각하다. 당신은 fluency, 유창함, 말 잘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 brain's attempt, 뇌의 시도로. 그 시도는 at making a fast and intuitive truth judgment. 아주 빠르게 그리고 intuitive, 직관적인이죠. 많이 나오죠. 아주 직관적인 진실 판단. 진실 판단이라는 게 이제 맞냐 틀리냐 OX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의 뇌의 시도. as opposed to 많이 나오죠. 뭐뭐와는 반대로인데요. rather than으로 생각해도 돼요. 뭐뭐라기보다는 또는 instead로 생각해도 돼요. 더욱더 deliberate, 신중하고 analytical, 분석적인 assessment, 평가. 이거라기보다는 이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빠르게 직관적으로 판단한다. 됐나요? fluency, 이 사람이 말을 잘하고 뭐 생각이 쭉쭉 나오네. 이거를 빠르고 직관적으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절대로 신중하다고 생각 안 하죠. 분석적이라고 안 하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Of course, 물론 the fact that 동격의 대절 뭐뭐라는 사실, 어떤 사실이냐? The brain process familiar things more fluently. 여기까지가 동격의 대절이고요. process가 동사를 쓰이면 처리하다죠. 우리 뇌가 처리한다. 익숙한 것들을 더욱더 fluently, 아주 유창하게, 능숙하게 처리한다는 그 팩트는 주어동사 이렇게 되고요. isn't the bad thing itself. in itself는 그 자체로죠.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익숙한 거를 잘 처리하면 나쁠 건 없잖아요. In fact, 실제로 in all likelihood. likelihood는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죠. 모든 가능성에 있어서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아마도라고 하면 돼요. 아마도인데 거의 틀림없이에 가깝죠. It's probably a useful and adaptive heuristic. heuristic 밑에 있죠. 은근히 나오죠. 아마도 유용하고 adaptive, 적응적인 발견적 문제 해결법, 줄여서 해결법이야. 그 다음에 혹은이 이게 동격인데 rule of thumb. 엄지손가락을 착 지켜들 만한 규칙이 뭐냐. 사실 이게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닌데 약간은 조잡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법칙들은 좀 조잡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경험 속에서 얻어낸 법칙이죠. 이게 휴리스틱을 설명한 거죠. 휴리스틱 모를까봐 부연 설명한 거죠. In many situations, 많은 상황에 있어서 아마도 우리가 익숙한 거를 잘 처리한다라는 그것은
많은 면에서 휴리스틱,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어. 이런 말로 연결하시고요. would be absolutely exhausting. 아주 절대적으로 무조건 exhausting. 일단 분사도 ing 쓴 거 조심하시면서 힘이 빠지는 거죠. 너의 뇌에게. If you had to process every bit of information, 당신이 만약에 처리해야 돼. 모든 정보를 completely anew, 새롭게. new랑 다르게 anew는 부사로도 쓸 수 있죠. 그러면 지치죠. 당연히 exhausting 하죠. 모든 걸 처리한다고 생각해봐요. You know that. 당신은 2 곱하기 2가 4인 걸 알아요. 당신이 읽는 순간. 그죠? This has been repeated. 이것이 반복되었어요. 수동태. 당신에게 여러 번, 어려서부터. You can process it fast and fluently. 그러니까 당신은 빠르게 처리하고 아주 능숙하게, 유창하게 처리할 수 있죠. 2 곱하기 2 정도는. The real problem is that. 진짜 문제는 대절인데 something can be true or false. 어떤 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For many reasons. 많은 이유 때문에. Other than familiarity. Other than은 뭐뭐 이외라고 해도 되고 또는 뭐뭐와는 다른이라고 해도 되죠. 익숙하다는 것 이외에 많은 다른 이유들 그것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대. 일단은 이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If I were to ask you, for example, 예를 들어는 주네요. 만약에 내가 너에게 ask 물어봐야 뭐를 How many animals of each kind Moses took with him on the ark? 이렇게 한꺼번에 묶으면 되겠네요. 완전 보이는 말이죠. 얼마나 많은 동물을 각각의 종류별로 뭐 소에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이런 식으로 모세가 테이크 가져갔는지 with him, 자기가 on the ark 밑에 있는 것처럼 방주. 근데 또 성경 모르는 친구들은 방주 모르잖아요. 그냥 큰 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겠죠. 둘이다. 두 종류다. 그 두 마리다 이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암컷, 수컷.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뭐 교회를 다닌 건 아닌데 성경은 그래도 크리스천 스쿨 다녀서 들어봤는데 Despite the fact. Despite는 접속사예요. 전치사예요. 전치사죠. 접속사가 아니죠. although가 아니죠.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 대절. 동격의 대절이죠. In the biblical story. biblical은 성경이죠. 성경 이야기 속에서 It wasn't Moses on the ark. It was Noah. 분명히 방주에 탄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노아인데 나대법이 썼는데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세가 몇 마리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일단은 그거 동물 대답하고 있어. 모세는 우리가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할 때 홍해 갈라지게 했던 뭐 그 사건이거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뭐냐면 분명히 뭐 모세란 이름이 익숙해. 그래서 익숙한 이름을 집어넣고 몇 마리 가져갔냐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그냥 일단 아는 것대로 대답을 했어. 팩트 체크를 못한 거죠. 모세가 아니라 노아인데도 말이야. 그 노아의 방주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익숙함 이외의 많은 이유로 맞고 틀릴 수가 있다. 거꾸로 말하면 익숙한 게 오히려 우리를 혼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고요. 약간 더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말은 바꿀 수 있고요. 무슨 말인지 다시 보세요. 익숙한 것 이외에 어떤 이유가 작용한다는 거는 익숙하다는 게 오히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예시처럼요. 자, 여기 if I were to ask라고 되어 있는데 내신에서 뭐 가정법이 자주 나오진 않더라도 혹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if 주어 or to 플러스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동사가 나오면 동사 원형 쓰겠죠. 이름도 있어요. 가정법 미래라고 불러요. 가정법 미래로 부르고 해석할 때는 그냥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할 거다. 해석에서는 뭐 were to가 들어가든 말든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were to 동사를 썼잖아요.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는 were to라는 걸 써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절대 불가능하잖아. 이럴 때는 were to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if I were to ask you 사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were to까지 쓸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물어보면 골키퍼에 were to 써야 되나요? 뭐 확률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여기 would say 조동사 과거 쓰는 게 바로 were to이기 때문이죠. This doesn't matter to your brain though. though가 이렇게 단독으로 쓰여도 however랑 똑같이 그러나요. 해석할 때는 먼저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너의 뇌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누가 뭐 동물 데려갔는데 틀린 건 중요한 거 아니고 It's just avoiding familiar answers. 중요한 건 익숙한 답을 피하는 거. 피하는 거. 그런가? 5번이 틀렸죠? predict로 바꿔봅시다. 물론 이거는 제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EBS 해설지인데요. 뇌가 여기 이시거든요. 그럼 생각해보면은 아까 뭐 질문에서 익숙한 사람 이름이 들어간 순간 팩트 체크 안 하고 잘못 대답했잖아요. 근데 뇌에게는 뭐 누구든 중요하지 않아. 우리 뇌는 단지 익숙한 거를 예측을 해서 그냥 모세가 데려갔다고 해도 그냥 모세가 데려갔겠지. 이래버리는 거죠. 약간 프레딕트를 했을 때 조금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런 말이고요. 이걸 뇌로 읽으면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따로 요약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익숙한 정보가 우리 뇌에서 분명히 쉽게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익숙하다는 게 분명히 진실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아까 여기서 뭐 팩트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익숙하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내신 때 많이 겪어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질문도 있었죠. 시험 기간 때 우리가 뭐 5번, 10번 보니까 그 봤던 거 오답에다 쓱 집어넣으면 덥석 모르는 경우 많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3번 설명 마칩니다. 4번 지문 여러분 변호에다가 표시해 주시고 역시 또 출제, 그러니까 내신 반영될 가능성도 높고 또 지문 분석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argeting and segmentation. 타겟, 그러니까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나 segmentation 밑에 있는 것처럼 세분, 그러니까 잘게 쪼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prime inference. 비동사하고 어부가 만나면 해보다 이겁니다. prime inference, 굉장한 중요성을 가진다. 그 프라임이 으뜸이다. 하여튼 엄청 중요성을 가진대요. The media strategy, 미디어의 전략에 있어서 targeting, segmentation은 중요하대.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edia channels and vehicles. 미디어 채널들이나 미디어 수단들, 유튜브도 다 포함해서 의 숫자상의 증가와 the consequent fragmentation of media audiences. consequent는 그 결과로 생긴 이죠. 그러니까 풀었으면 resulting처럼 그 결과로 생긴 fragmentation도 밑에 있죠. 분열. 다 단편적으로 쪼개진 거. media audience. 청중이. 요즘 친구들은 글쎄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인터넷 뭐 초창기나 아니면은 뭐 TV만 보던 시절, 인터넷 어떤 시절에 TV 봤을 거 아닙니까? TV나 뭐 라디오나 뉴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만 하면 미디어 채널이 TV, 라디오, 뭐 신문 정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많아졌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디언스가 쪼개져.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 사람 따로, TV 보는 사람 따로 많이 나눠졌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웬만한 가정집에서 뭐 나이 든 사람들 아니면 TV 잘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의미한다. 주어가 지금까지 엄청 길게 나오고 의미한다 동사가 나왔어요. 주어가 그러니까 increase가 첫 번째 주어고 fragmentation이 두 번째 주어니까 복수야죠. target groups of consumers. 소비자 중에서 타겟 집단, 즉 표적이 되는 집단. 이 사람들이 both A and B니까 easier, 더 쉽거나 more difficult, 더 어려워요. to reach. 도달하기가 더 쉽거나 더 어려워요. to 부정석 앞에 있는 easy, difficult로 꾸미는 판단의 근거, 뭐뭐 하기에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이 이 글의 핵심 정보, topic, sentence. 물론 필자가 뭘 주장한 건 아닌데 이제부터 나오는 설명의 압축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채널이 늘어나고 그래서 오디언스가 분열된 게 그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게 더 쉬워진 면도 있고 다가가기가 더 어려워진 면도 있다. 이제부터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됐나요? They are easier to reach.
그 소비자들은 이제 더 그들에게 다가가기가 더 쉬워요. In the sense that 여기서 sense를 의미라고 읽으시고요. 네, 동격이 되시죠? 뭐 어떤 의미에서? Audiences have fragmented into narrow interest groups. 시청자가 분열된 거예요. 더 좁은 interest group, 뭐 이익 집단도 되지만 여기서는 관심 집단, 그냥 관심이라고 읽을게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그 관심 집단은 served by thousands of special interest magazines. 수동태죠? 뭐 서브 받아, 제공받아요. 수천 개. 스페셜은 여기서는 특별하다기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뭐 관심 잡지 또는 TV 채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뭐 수천 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이제 글로벌이다 보니까 뭐 외국 사람들도 K-팝 때문에 많이 보기도 하고 우리도 또 외국 사이트 이런 거 많이 들어가거나 유튜브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청중들이 많이 쪼개지다 보면은 각 집단은 더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1000명인데 10집단으로 나누면은 100명씩이지만 100집단으로 나누면 10명씩 더 적어지겠죠. 근데 그들에게 이런 어떤 스페셜 채널이 공급이 돼요. 만약에 advertiser, 광고주가 wants to reach, 누구에게 도달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누구랑 누구에게 광고하기를 원하면 say가 중간에 들어갔죠. 그건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trout fisher, 뭐 송어 낚시꾼, sports car enthusiast, 스포츠카 열광하는 사람들 혹은 TV 드라마 팬들. 어쨌든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리치하고 싶으면은 there are specialist publications and TV shows. 전문성을 가지는 출판물이나 아니면 TV쇼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걔네들은 either vehicles, 아주 이상적인 수단입니다. vehicle은 차량도 되고 수단도 되죠. targeting such narrowly defined audiences. 자, 그렇게 좁게 정의된 청중 또는 한정된 청중. 과거분사 쓴 거 조심하시고 또 과거분사 꾸미는 게 부사죠. 형용사 내로가 아니고요. 바로 그들에게 타겟팅, 그들을 표적으로 삼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낚시TV라고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 낚시하는 사람들만 보는 채널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들에게 광고하려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좁게 정의된 즉 낚시하는 분들만 딱 대상으로 하는 거기에 맞추는 아주 이상적인 수단으로서 스페셜 TV 이런 게 생기겠죠. 실제로 그 낚시TV라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 30년 전부터 있던 걸로 아는데 지금도 아마 있을걸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A씨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벗이 나오네요. 여기서부터 내용이 바뀝니다. 크게 자르면은 지금까지 말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가 바로 아까 그 easier 있죠? 더 쉬워진 거. 더 쉬워진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됐나요? 광고 얘기가 제일 아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 회사는 낚시용품을 팔아. 그럼 낚시용품 팔면은 낚시꾼만 전문적으로 나오는 TV에만 광고하면 되잖아. 뭐 KBS, MBC 다 광고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죠. 그런데 소비자 집단이 또한 more difficult to reach. 또 그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because 왜냐? Agencies have great difficulty. 에이전시는 뭐 대행기관 또 그냥 일반 정부 기관도 말하는데 여기서는 광고 대행기관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KBS 회사 삼성에서 만약에 광고를 만들면 삼성 직접 만들지 않죠. 대행해서 만들어주잖아요. 그 대행기관이 have difficulty 다음에 ing. 지금은 in이 있는데 in을 생략하고 바로 ing 쓰는 경우도 많아요. 아주 큰 어려움을 가져요. categorizing audiences, 청중을 카테고라이즈 범주화시키는 거. into target group, 타겟 집단으로. 그 다음 그 집단은 sufficiently large to be workable. workable? 왜? 운용 가능한이에요. 운용 가능한. 충분히 큰 집단이에요. 투부정사가 원래 이제 enough 투부정사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sufficiently도 enough처럼 투부정사 쓰죠. 뭐뭐 하기에 충분히 큰 for general advertisers. general 뭐 일반적인
보통의 광고주들에게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커다란 타겟 집단. 그걸로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어렵다라고 이유를 말해주고 있네요. 한 번 더 볼까요? 소비자 집단. 앞에서는 어떤 전문 분야에 다가가는 건 쉬워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이유가 또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카테고라이징이 힘들어. 분류가 힘들어. 어떤 집단으로? 광고주 입장에서 운용 가능할 정도로 커다란 집단이니까 다수의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이제부터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데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즉 폭넓은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폭넓은 대상. 아까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낚시용품을 팔기 위해서 낚시 채널만 들어가면 되는데 뭐 그거하고 반대로 오히려 일반적, 그러니까 제너럴 애드버타이저니까 아까 말한 스페셜하고 반대로 전반적인, 그러니까 누구나 다 쓰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시계를 제작하는 회사라고 쳐봅시다. 뭐 시계는 대부분의 가정에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넓은 대상으로 충분히 아주 큰 집단, 일반 대중 전체를 말한다고 했을 때, 자, 그렇게 나누는 게 쉽지가 않다? 광고 업체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나눌 때 이게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 Being able to target trout fishermen. 아까 말한 송어 낚시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 게 가능한 것은 is useful. 분명히 유용해요. 만약에 selling fishing tackle. 낚시 도구를 판다면. 그렇지만 not, 이때 not은 뒤에 있는 말을 꾸미는 게 아니라 not useful이죠. 저 앞에 useful이 생략이 된 거죠. useful하지 않아요. 이게 여기 no가 아니죠. For general fast moving consumer goods. 전반적인 빠르게 움직이는 소비자 good 상품. 이걸 이제 일반 소비재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한 시계, 또 집에서 쓰는 비누 이런 거. 그 판매 거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판매는 require varied target groups. 다양한 표적 집단을 요구하죠.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시계를 팔거나 비누를 팔려면 누군가에게 소수 집단에게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대중 전부를 대상으로 일단 팔아야지 소득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죠? widely 앞에 나오면 비록 이 송어 낚시꾼들이 probably have other consumer interest too. 또한 불명 다른 소비자의 관심, 소비자로서 뭐 비누 관심 들 수 있잖아요. 그 낚시하는 사람들도. 비록 그렇지만 media vehicles 그 다음에 that 관계대명사고요. 자, 미디어 수단들. 그냥 미디어죠. The cater for one hobby. cater가 지금 동사를 쓰였잖아요. cater for 같이 쓰는 경우 많은데 어떤 요구를 충족시켜주다. 보통 요구를 충족시켜다 그러면 이제 meet the demand 많이 쓰잖아요. one hobby. 하나의 취미에만 그 충족을 시켜주는 미디어 비클은 unlimited use. 무제한적인 사용을 가진다 해도 되고 아니면 of랑 use가 만나면 useful이 되니까 무제한적으로 유용하다. The most advertised 대부분의 광고주들에게 그러네요. 그런데 but 이하의 내용이 뭐였어요? 특정 상품이 아니라 그냥 일상 상품 만드는 광고주들에게 팔아야 되는 광고주들에게는 large 집단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낚싯대만 파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취미만, 즉 아까 말한 이제 어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클이라면 미디어라면은 most advertiser 바로 이런 general advertiser 마찬가지로 일상용품 파는 광고주들에게는 무제한적이지 않죠. 제한된 용도만 되는, 즉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낚싯대만 팔릴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특정 집단만 시계를 사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전반부는 easier 얘기를 하면은 but 이하는 더 어려워진. 왜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를 또 기억을 해야죠. 수많은 채널들이 생겼어. 그래서 청중들이 다 쪼개졌어.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전반적인 소비자들에게 비누를 팔아야 되고 또 만약에 뭐 스마트폰이 신제품이 나왔어.
그러면 요즘엔 이제 그렇잖아요. 신제품 나오면은 광고를 TV에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유튜브도 막 여기저기 광고 깔아야 되고 인터넷에서 깔아야 되고 각종 SNS에도 광고 뜨는 거 이런 화복장 이런 거 뜨잖아요. 온갖 곳에다가 광고를 해야 돼. 그래야지 제너럴하게 광고가 먹히잖아요. 낚시 TV에만 광고 때리면 핸드폰 뭐 몇 개 못 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미디어 숫자가 많아져서 소비자가 나눠지다 보니까 다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카테고라이즈가 쉬운 게 아니죠. 한번 정리해보면은 미디어에서 소비자를 잘게 나눈다는 게 물론 특정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거는 좋아요. 아까 낚시TV. 그러나 뭐 포괄적이거나 광범위한 소비자에게는 아무래도 다가가기가 어려워. 뭐 기본적으로 돈도 많이 들 거 아닙니까? TV에도 광고하고 유튜브에도 광고하고 인터넷 사이트에도 광고하고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자본이 제한돼 있으면은 그 중에 어디에다가 광고를 때리는 게 좋을까 고민해야 되잖아. 엄청 고민해야 되죠. 기껏 엄청 돈 들여가지고 라디오에다가 광고했더니 사람들 별로 안 들어. 그럼 광고비 날아가는 거잖아요. 쉽지 않겠죠? 이런 얘기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 12강 설명 다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준비하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